클린스만 감독의 이번 페루와 엘살바도르 이 두 경기가 뭐 아직은 초반이긴 하지만 약간 클린스만 감독의 색채도 잘 안 보이고,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공수 간격이 너무 넓어서 약간은 우리가 생각하는 조직력이 잘 갖춰진 축구가 안 나온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우리 대표팀에 이제 이강인이라는 선수가 있기 때문에 이강인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것도 이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했던 포인트였거든요. 근데 이번 경기에서 간격이 너무 넓다 보니까 이강인을 활용하는 방법도 약간 좋지 않았어요. 이런 느낌이었죠. 우리가 간격이 넓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요, 모든 선수들이 약간 서로 많이 떨어져 있어요. 많이 떨어져 있다는 뜻은 뭐 이강인뿐만 아니라 뭐 황희찬, 조규성, 황의조 뭐 이런 공격진, 미드필더 라인, 수비 라인 등등 모든 선수들이 볼을 잡았을 때 주변에 서로 볼을 주고받을 수 있는 선수가 상대적으로 부족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강인 선수의 그런 능력을 약간 발휘를 못 시키는 흐름으로 이강인의 그 볼 소유 능력이나 플레이메이킹, 연계 능력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방향으로 나갈 수 있다는 점에서 좀 아쉽죠. 어쨌든 이강인 선수는 볼을 주고받는 플레이를 너무나 잘해주는 선수이기 때문에 주변에 선수가 모여 있으면 계속 이 동료 선수를 이용해서 주고받고 이런 플레이가 가능한 선수거든요. 그래서 이강인 선수가 뭐 마요르카에서도 그랬지만 이강인 선수 혼자서는 할 수가 없어요. 주변에 그래도 이강인 선수가 볼을 잡았을 때 누군가가 뛰어나가 주거나 누군가가 볼을 받아주면서 왔다 갔다 해줘야 훨씬 더 이강인 선수의 파괴력도 늘어납니다. 그런데 이제 어제 경기를 보면 이런 장면들이 나오는 거죠. 뭐 어제도 그렇고 이제 페루전도 그렇고, 이건 이제 페루전의 장면인데 이 장면을 보면 이강인이 볼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강인의 주변에 우리 선수들이 거의 없어요. 우리 선수들의 위치를 보시면 이강인하고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선수들의 위치도 각각 서로 간격이 좀 넓죠. 그러다 보니까 페루 선수들이 이강인을 둘러싸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강인이 볼을 잡는 위치, 요 주변에 우리의 선수의 숫자가 훨씬 더 적습니다. 이렇게 되면 사실은 이강인이 혼자서 볼을 끌고 혼자서 플레이하게 되는 장면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클린스만 감독이 페루전이 끝나고 이강인 한 명 혼자서의 플레이로는 우리가 승리를 가져올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게 뭐 이강인이 볼을 뭐 너무 소유하는 시간이 길다 이런 의미도 되지만 우리의 간격이 너무 넓어서 이강인이 볼을 잡았을 때 도와줄 수 있는 선수가 없다 라는 뜻도 되거든요. 그래서 뭐 이 장면뿐만 아니라 엘살바도르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장면도 보시면 이강인이 볼을 잡을 때 우리의 선수들이 보시면요 굉장히 멀리 있어요. 그리고 이강인의 주변에는 모두 엘살바도르의 선수들입니다. 이러면 이강인 선수가, 이 뜻은 자기 주변에 있는 3명, 4명의 선수를 혼자서 뚫고 올라와야 된다는 이야기가 되는데, 아무리 이강인이라도 아무리 라리가에서 뭐 드리블 능력이 가장 좋은 선수라고 해도 프로 무대에서 2명, 3명, 4명까지 혼자서 풀어나올 수 있는 선수는 없거든요. 그런 플레이가 가능한 선수는 메시 정도밖에 없어요. 그리고 메시도 저런 상황이 되면 어려움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이제 혼자서 풀어나오게끔 만들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강인 선수는 기본적으로 볼을 많이 만질 때, 그리고 팀이 플레이를 하는 과정에서 이강인이 이 플레이 과정에 많이 관여가 될 때 더 빛이 나는 선수입니다. 근데 이번 페루전과 엘살바도르전은 이강인이 좀 떨어져 있고 간격이 멀다 보니까 우리 플레이를 하는 과정에서 관여가 좀 안 되고 너무 측면적에만 머물다 보니까 전체적인 영향력을 발휘하기가 힘들었다, 이게 좀 아쉽다 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우리의 지금 현재 가장 큰 문제는 간격이 멀어지니까 이강인을 주변에서 도와줄 수 있는 선수가 부족하다 라는 거고요. 이제 어떤 게 있냐면 우리가 스스로 이강인의 장점을 약간 제대로 못 쓰는 것도 있어요. 간격이 멀기 때문에. 이제 어떤 게 있냐면요, 클린스만 감독이 이번 페루와 엘살바도르전에서
보여줬던 가장 안 좋은 점 중에 하나가 오른쪽에 이강인, 왼쪽에 이재성, 이 두 선수의 장점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다는 거거든요. 이 두 선수는요, 멀티성, 범용성이 매우 좋은 선수들이에요. 중앙 미드필더도 되고 좌우 측면 미드필더도 되고 측면 공격수도 되고 세컨드 스트라이커도 돼요. 그래서 마인츠랑 마요르카가 이 선수들이 여러 군데서 뛸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떤 한 포지션을 정해주지 않고요, 미드필더도 뛰다가 측면으로 빠져 있다가 최전방으로도 움직였다가 이러면서 이 선수들이 볼의 위치에 따라서 우리 팀이 볼을 잡았을 때 선수 숫자를 늘려주는 그러한 선수로 활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재성하고 이강인은 소속팀에서 측면에 나와도 결국에 경기를 보면 중앙으로 들어왔다가 측면으로 나갔다가 계속 반복을 해주면서 중원 싸움을 도와주고 측면 공격도 주도를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너무 지금 간격이 멀어서 이재성과 이강인이 중원 싸움을 도와주게 만드는 그런 플레이도 잘 못하고 있다는 뜻이 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강인을 오른쪽에 쓴다면 너무 측면에만 국한지어서 쓰는 게 아니라 중원 싸움을 하거나 빌드업을 할 때는 이강인이 내려와 주면서 약간 중앙 쪽으로 들어와 주면서 중원 싸움을 도와주고 빌드업을 도와줄 수가 있는 선수거든요. 그런데 이강인 선수의 이번 두 경기를 보면요, 너무 측면 지역에서만 볼을 받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래서 약간 측면에서 고립되는 면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요 황인범과 박용우 혹은 원두재 이런 선수들이 중원에서 약간 지원을 못 받아요. 이강인이 조금만 안쪽으로 들어와서 혹은 이재성이 조금만 안쪽으로 들어와서 빌드업을 도와줬다면 황인범, 박용우, 원두재 이런 선수들이 훨씬 더 편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선수들이 너무 측면 지역에만 붙어 있으니까 우리가 중원 싸움에 좀 안 되는 장면들이 많았고요. 그리고 어쩔 때는 좌우 측면에서 중앙으로 안 들어오니까 최전방 공격수로 나왔던 황희찬이 내려와서 중원 싸움을 도와주는 경우도 있었어요. 근데 황희찬의 장점은 이재성이나 이강인처럼 이렇게 내려와서 혹은 중원 싸움에 도움을 주거나 이런 선수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큰 도움이 또 되지 못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이 이강인 선수의 위치도 이 클린스만 감독이 너무 우리가 간격이 넓은 축구를 하다 보니까 이 이강인의 중원을 도와줄 수 있는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경기 장면을 봐도요, 이런 장면 보세요. 이게 우리가 페루전과 엘살바도르전에 이런 장면이 많이 나왔거든요. 우리 수비 라인 그리고 미드필더 라인이 있는데 미드필더 라인 쪽에서 특히나 너무 덩그러니 선수들이 놓여 있어요. 중원을 도와주는 선수가 좀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측면에 뭐 있는 이재성이나 이런 선수들이 안쪽으로 들어와서 이강인이라던가 중원 싸움을 도와주고 요 앞쪽에서 좀 빌드업을 도와줘야 되는데, 사실 이 장면도 보시면 황인범 혼자 볼을 받으러 내려가고 있고 당연히 페루 선수들이 황인범을 견제하면 돼요. 한 명만 견제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어제 나왔던 장면도 이런 장면이죠. 이 장면도 보시면 앞선에서 황인범 혼자 있습니다. 혼자 있고 수비 라인에서 패스를 넘겨주는 장면인데, 이때 엘살바도르 선수들이 당연히 중원에 더 많기 때문에 황인범 혼자 볼을 받을 때 둘러쌀 수가 있어요. 숫자가 많으니까요. 근데 여기서 황인범 선수가 볼을 잡을 때 둘러싸이면서 순간적으로 엘살바도르의 압박을 강하게 받으면서 주변에 도와주는 선수가 없으니까 압박당하고 볼을 빼앗기는 장면을 볼 수가 있었죠. 그래서 이제 이런 장면이 나오는 겁니다. 이제 보시면요, 이강인이 너무 측면 지역에만 있어요. 우리의 가장 큰 문제가 이런 부분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요 중원 싸움을 좀 못 도와주고 있다. 만약에 이강인이 여기서 볼을 잡는 게 아니라 약간 안쪽으로 들어가서 볼을 잡았으면, 그랬다면 우리가 요 안쪽을 거쳐서 볼을 전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늘어나는 거거든요. 근데 너무 이 이강인의 위치를 측면에 국한시켜서 쓰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장면이 나오면요, 이강인이 되게 잘해요. 이 장면 보시면 순간적으로 이 장면은 이강인이 볼을 잡을 때 주변에 볼을 받아줄 수 있는 선수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강인이 동료 선수들하고 연계 플레이를 하면서 만들어 나가요. 그리고 이강인 선수가 우리 국가대표팀에서
볼을 주고받을 수 있는 선수들이 꽤나 있습니다. 황인범, 이재성, 뭐 앞쪽에 있는 조규성, 뭐 손흥민, 뭐 이렇게 주변에 좋은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약간만 이강인 선수의 주변에 선수가 많이 배치되면 충분히 주고받는 플레이를 이강인이 많이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장면도 보시면 이강인이 볼을 잡았을 때 주변에 선수가 있으니까 패스를 주고 자기가 뛰어가요. 그래서 2대1 패스를 받죠. 선수 활용해서. 그리고 이 다음 장면 보면 이강인이 또다시 패스를 받은 다음에 다시 앞에 있는 선수한테 주고 자기는 뛰어 들어갑니다. 2대1 패스를 계속 만들어 가거든요. 주변에 선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순간적으로 여기에 공간이 생기는 걸 볼 수가 있죠. 이 장면도 보세요. 이 장면도 보시면 우리가 페루전에서 좋았던 장면 중에 하나인데 수비 라인에서 앞쪽으로 패스를 보내줍니다. 그리고 이때 이강인이 안쪽으로 들어와서 움직이고 있었어요. 페루전에서 몇 장면 안 나왔던 장면이긴 한데 이때 오현규가 약간 내려와 주면서 후방에서 올라와 주는 볼을 받아서 이강인에게 떨어뜨려 줬습니다. 그러니까 이강인 주변에 선수가 있었다는 거잖아요. 여기서 볼을 떨어뜨려 주니까 이강인이 중앙에서 볼을 잡아서 순간적으로 페루의 수비수들이 이강인에게 쏠릴 때 볼을 받아서 앞쪽으로 볼을 전개를 해요. 요게 거쳐가자마자 우리가 중원을 거쳐서 전방으로 패스를 전개할 수 있는 이러한 기회가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쨌든 이강인의 원맨 팀은 아니지만 이강인의 빌드업 능력이나 이강인의 볼 소유 능력을 당연히 우리 국가대표팀에서 활용을 해야 됩니다. 당연히 그렇잖아요. 이강인 선수가 뭐 그냥 잘하는 것도 아니고 라리가에서 가장 잘하는 플레이메이커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이 선수의 능력을 좀 활용을 했으면 하는데 이 선수가 어쨌든 우리가 페루전과 엘살바도르전을 보면 너무 간격이 멀어지다 보니까 간격이 멀면 멀수록 이강인도 볼을 잡았을 때 솔로 플레이를 해야 되는 장면들이 너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두 경기를 보면서 사실 이강인 선수의 과도한 솔로 플레이가 나오는 장면들이 그러니까 나올 수밖에 없는 장면들이 있었다. 다음 9월 A매치 때는 이런 부분을 좀 보완을 해 나와야 되고 간격이 너무 넓다는 요 문제점 뭐 어제도 살펴봤지만 이 문제점은 공수양면으로 매우 안 좋습니다. 그래서 간격만 조금만 좋아지면 우리가 선수의 퀄리티는 좋아요. 이강인뿐만 아니라 이재성, 손흥민, 조규성, 오현규, 황인범 다 좋은 선수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선수들이 조금만 간격이 좁아져서 서로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상황들만 만들어지면 분명히 잘할 거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강인이 볼을 잡을 때 이거는 이제 옆에 있었던 황의조가 약간 측면으로 나와서 황의조 선수가 오프더블 플레이가 좋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황의조가 약간 측면으로 나와 있다가 이강인이 볼을 잡는 순간 돌아뛰기 시작합니다. 안쪽으로. 그래서 황의조가 순간적으로 돌아뛰니까 이강인이 볼을 잡을 때 상대 수비가 쏠리면 이강인이 욕심내지 않고 뛰어들어가는 선수한테 패스를 넣어줘요. 그러면서 요 패스 한 방이 나오니까 순간적으로 엘살바도르의 수비 라인을 무너뜨리는 걸 볼 수가 있었죠. 황의조의 침투, 이강인의 패스. 이 장면도 마찬가지죠. 이 장면은 이제 이강인 선수가 직접 볼을 빼앗는 장면인데 볼을 빼앗자마자 앞쪽에 조규성이 뛰어들어가니까 뛰어들어가는 선수가 보이니까 자신의 주변에 패스를 줄 수 있는 선수가 있으니까 이 장면도 뛰어들어가는 선수한테 너무나 예술적으로 아웃프런트 패스를 넣어주는 장면이거든요. 그래서 완벽한 1대1 찬스가 나올 뻔했죠. 조규성한테 이강인의 환상적인 패스가 들어가면서 이 장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장면도 이강인이 볼을 잡을 때 볼을 잡는 순간 일단 앞쪽에 뛰어들어가는 선수가 눈에 보이기 때문에 볼을 잡자마자 뛰어들어가는 선수에게 곧바로 패스를 넣어주면서 바로 이 뒷공간이 무너졌어요. 상대의 뒷공간을 무너뜨렸어요. 이런 걸 보면 어쨌든 이강인 선수의 주변에 무언가 누군가는 뛰어가거나 볼을 받아주거나 이런 선수 한두 명만 존재하면 우리가 공격 찬스를 훨씬 더 많이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강인을 활용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간격 유지가 중요한 건 이제 이강인의 활용법이라는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거죠. 그 우리 공격수들의 결정력 뭐 이런 문제보다는요. 이제 어떤 걸 이제 이야기하고 싶냐면 간격이 너무 멀다 보니까 저렇게 이강인 선수 주변에 한두 명만 좀 좁게 있어도 한두 명만 이제 같이 있어도
좋은 찬스를 많이 만들어줄 수 있는데 몇 장면 안 나왔는데도 좋은 찬스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간격이 멀다 보니까 볼을 주고받거나 패스를 뿌려주거나 하는 플레이가 이제 비교적 나오기가 힘들다. 혼자서 솔로 플레이를 하거나 혼자서 막 둘러싸여서 드리블을 하거나 이런 장면들이 많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제 어떤 게 있냐면 막 그 수비수가 막 달라붙어가지고 2명, 3명이 붙어서 이강인을 압박할 때 이강인이 막 그 사이를 막 헤집고 들어와요. 혼자의 힘으로 3명, 4명을 막 돌파를 해서 끌고 나와서 돌파를 해요. 그 끌고 나와서 연계 플레이를 하고 그 밀집 수비를 막 풀어내고 이런 거는 우리가 봤을 때 와, 이강인 너무 잘해.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죠. 하지만 그게 팀적으로 보면요. 그런 장면이 너무 많이 나오면 안 돼요. 그런 장면은 어쩔 수 없을 때 나오는 거고 선수들이 주변에 있어서 이강인 선수가 그렇게 둘러싸여 있는 장면보다 볼을 받았을 때 주고받고 훨씬 더 편하게 주고받으면서 나오는 그런 장면들이 많이 나와야죠. 팀적으로는. 근데 그게 팀적으로 안 나온다는 게 문제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9월 달에는 분명히 보완을 했으면 좋겠다.